2007년 5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작은 도시 메테펙.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마라오 로페즈는 창고에서 들리는 아주 기괴한 울음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뭐야?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 생명체가 쥐덫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뭐야? 그거 아니야? 그거? 스미골? 자, 어린 아기보다도 작은 몸집에 털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 그리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골룸이잖아, 꼬리도 있네, 골룸. 저게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덫에 저게 걸려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무섭겠는데? 아니 저걸 놔줄 수도 없고 죽이기도 찝찝하고 아, 막 죽이면 안 되지, 일단. 자, 이상한 생김새 괴 생명체가 두려웠던 로페즈는 결국 괴 생명체를 익사시켰고요. 왜? 그 사체를 한 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DNA 조사 등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이 생물체는 인간도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물체는 더욱 아닙니다. 대학 연구팀은 해당 괴 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한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골격은 도마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떤 생명체하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 다만 뇌 후두염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매우 지능적인 생물체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쥐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하고 머리랑 팔 보면은 약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생명체 어. 특징들이 막 혼재하고 있죠. 외계인인가? 뭐야? 실제로 괴 생명체가 발견된 지역이 UFO가 빈번하게 목격되는 곳이라 괴 생명체가 아기 외계인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뒤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괴 생명체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로페즈가 마을 인근 도로변 위 불에 한 채 버려져 있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로페즈의 시신에서 다른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죽은 아기 외계인이 저주를 내린 거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똑같이 이 물에 익사시킬 때 뭐 어디 가뒀을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차 안에 가둬놓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복수를 당한 거예요. 네. 타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외계인의 소행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흔적이 아니니까. 자, 과연 농장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정체는 아기 외계인이었을까요? 만약 외계인이 맞다면 그는 외계인에게 복수를 당했던 걸까요? 2016년 8월 포르투갈의 한 사막에서 포착되며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괴 생명체. 뭐야? 야, 이건 진짜 이상하다. 흐느적하게. 팔이 너무 길어. 그죠?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희한하게 생겼고 희한하게 걷는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털로 뒤덮인 몸에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비정상적으로 긴 팔과 다리, 그리고 허리를 구부린 채 천천히 걷는 괴 생명체 발견에 포르투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약간 추파카브라랑 비슷하지 않아? 에이, 추파카브라가 포르투갈에 왜 나타나? 아니, 추파카브라는 우리도 몇 번 소개했잖아요. 특히 이제 가축들을 공격해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전설의 괴물이었는데 근데 뭐 털로 뒤덮인 몸과 두 발로 걷는다는 특징은 추파카브라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추파카브라는 아메리카 대륙의 괴물이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은 유럽입니다. 아하.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아하. 자, 그런데 포르투갈에도 추파카브라 같은 전설 속 흡혈 괴물이 있긴 합니다. 마법을 통해 흡혈귀가 된 여자 괴물 블루카. 자,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의 주장대로 만약 영상 속 괴 생명체가 정말 추파카브라나 포르투갈의 흡혈 괴물이라면 그간 그들의 소행이라고 알려진 가축 흡혈 사건이 일어났을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해당 사막 일대에서는 단 한 차례 흡혈 사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생긴 것만 좀 비슷하지 전혀 새로운 네. 또 다른 괴생명체 이런 거 아니에요? 포르투갈 사막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 괴 생명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2014년 인도의 고고학자 J.R. 마가시 인도 차티스가르주 차라마에서 약 10,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벽화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눈과 코는 실종된 상태에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지닌 생명체.
다른 그림에서는 우주복 같은 의상을 입은 채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진짜? 새도 아니고 뭐지? 심지어 그들의 이건 뭐야? 운송수단으로 보이는 UFO까지 떡하니 그려져 있습니다. 세 개 다리 달린 게 꼭 UFO 같지 않습니까? 오 진짜요 진짜. 그러네. 자, 무려 1000년 전에 그려진 동굴 벽화에 외계인과 UFO를 닮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네. 이건 또 뭐예요? 이탈리아 발카모니카의 벽화에는 마치 우주복을 입은 듯한 2명의 생명체가, 미국의 유타주의 세고 캐년에는 머리 위에 안테나가 솟은 기이한 형체가, 그리고 호주 킴벌리에는 오. 큰 눈과 머리를 소유한 여러 명의 생명체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 대체 당시 사람들은 뭘 봤길래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과 더욱 닮은 이 그림들이 세계 곳곳에 새겨져 있는 걸까요? 항상 인류 최대의 난제인 외계인의 존재. 혹시 외계인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사인 아닐까요? 이번엔 2019년 4월 30일 인도 군이 공식 SNS 계정에 공개한 충격적인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뭐야? 저 뭐 발자국이 지나갔죠? 그죠. 툭툭툭툭 이렇게 찍혀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래에 있는 게 너무 큰데. 엄청 큰 발자국이죠. 근데 저 정도 뭐 코끼리? 인도에 코끼리 살잖아요. 곰? 그리고 인도군이 이 거대 발자국 사진과 함께 남긴 글. 2019년 4월 9일 마칼로 베이스 캠프에서 신화 속 짐승 예티의 신비로운 발자국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예티가 뭐죠? 미국과 캐나다의 대표적인 설인 빅풋이 있다면요. 히말라야나 중앙아시아에서는 키 최대 2m의 온몸이 긴 털로 덮여 있다는 전설 속 설인 예티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899년 히말라야 산맥에서 거대한 예티의 발자국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 2011년 러시아 예티 손가락 화석 발견, 2011년 러시아 지방정부 설인 예티 존재 발표, 2012년 시베리아에서 예티 포착, 털 조사, 히말라야, 시베리아, 러시아 등에서 예티의 목격담과 예티가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인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뭐 전설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네네. 근데 이게 개인의 목격담이 아닌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도군 공식 계정에서 이렇게 발표까지 한 거잖아요. 그치. 이거 믿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인도군은 해당 발자국의 길이 약 81cm, 폭은 약 38cm에 달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이고 나라를 지키는 곳이니까 허무맹랑한 얘기를 살펴할 의도가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신기하다. 이후 이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발자국도 발견됐으니 금방 실체를 드러낼 듯. 전설 속 설인 예티가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전설 속 설인 예티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 과연 히말라야의 깊은 어딘가에 정말 예티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난 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최대한 숨어 살고 있죠. 나 근데 조심한다고 했는데 300번 넘게 사람들 눈에 띄었지 뭡니까? 아무래도 키가 2m가 넘고 전 기자님처럼 몸에 털이 많다 보니 자주 목격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설인? 바야바. 바야바 기억나요? 자기소개처럼 이 특출난 외모 때문에 목격된 빈도수가 비교적 많은 이 전설 속의 괴물은요. 1960년대부터 1994년 미국 워싱턴, 2007년 미국 엘러게니 국립공원, 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 등등 주로 미국과 캐나다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목격담이 속출했습니다. 300번 이상 목격됐으면 다 들켜버린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조심성이 없네, 얘가. 그 주인공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반인반수 괴물 빅풋입니다. 빅풋은 이름 그대로 커다란 발을 가진 거인인데요. 캐나다에선 털이 많은 거인이란 뜻의 사스쿼치라고도 불립니다. 즉 온몸에 털이 뒤덮인 사람과 짐승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간 목격담은 많았지만 현재까지 빅풋이 실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019년 한 영상이 공개되자 이번엔 진짜 빅풋이다.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와, 무슨 영상이 되지? 자, 저 멀리
까만 점 보이시죠? 근데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요. 엄청 크지, 네. 저기가. 방어만합니다, 저. 사람이 안 보일 거 아니야, 저기. 거의 두 배, 사람의 두 배 두세 정도 배 될 것 되는 것 같은데. 같은데. 네. 이거 이상하다. 저 고릴라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낮에 저렇게 찍힌 거예요. 저건 이상한데? 근데 크기로만 보면 사실 곰 같은데요? 곰이. 자, 이 영상은 빅풋이 많이 목격되는 곳 중 하나인 미국 유타주 프로보의 주민들이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 속엔 빅풋으로 추정되는 생명체가 비교적 선명하게 포착. 이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 사이에선 빅풋이 실존한다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고요. 마치 사람처럼 똑바로 걸었고 사람 둘을 합친 것보다 컸다고요. 라며 곰이나 다른 동물이 아니라 빅풋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앞서 2016년도에도 일가족이 프로보에서 빅풋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프로보에서 빅풋으로 추정되는 생명체가 발견되자 진짜 빅풋이 실존하는 게 아니냐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빅풋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두고 오랜 세월 논쟁이 이어온 가운데 누구보다 빅풋이 실존한다고 믿으며 빅풋에 정말 진심인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는요. 어허. 올해 3월 이것까지 내걸었습니다. 빅풋을 잡아오면 현상금을 줍시다. 원티드야? 300번이면은 원티드 할 만하죠. 네. 잡아와라 그러면. 무려 오클라호마주의 하원 의원인 저스틴 험프리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야생동물보호소의 협력하에 빅풋 수색 시즌을 정하고 자주 출몰하는 곳을 표시한 지도와 빅풋 추적 라이센스도 발급. 그리고 빅풋을 잡으면 자그마치 24억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이를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그러면 갑시다 우리가. 잡고 나서 거기서 오프닝 하시죠. 괜찮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빅풋 수색법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 빅풋을 산채로 잡아와야만 합니다. 우린 평화롭게 빅풋을 대할 겁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요, 빅풋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만큼 반드시 빅풋을 산채로 잡아와야만 현상금을 겟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산채로 잡아 저렇게 큰 애를. 아니면 빅풋한테 저기 딜을 걸 수 있죠. 너도 얼마 띄워줄게. 그렇지, 우리 셋이 가서 네. 6억씩.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빅풋에 진심인 거예요? 사실 오클라호마주는요, 빅풋이 많이 목격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빅풋 수색법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덤을 노린 건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이 통과되진 못했다고 합니다. 가도 현상금이 이제 안 걸려 있다는 거죠. 안 걸렸어? 법안이 통과됐어야 이게 예산을 따서 현상금이 안 걸렸으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겠네요. 잡아드리려고 했더니만 그 참. 예.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저렇게 알려져 있으면 저런 얘기를 하겠냐고. 그렇지. 인류가 오랜 세월 쫓았지만 여전히 우리와 숨바꼭질 중인 빅풋. 빅풋들은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빅풋 여러분, 혹시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면 살짝 저에게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다니는 26살 청년 저스틴 스미스. 2015년 2월 20일 밤 친구들과 거하게 술을 마신 스미스는 술도 깰 겸 집까지 걸어가기로 합니다. 한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기운에 내린 결정이었죠. 그런데 스미스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는데 바로 술집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무려 3.2km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걷기 시작한 스미스. 역시나 결국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 한가운데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위험해. 기온이 영하 20도였다고 해요. 위험해, 그 추위에 길에서 잠을 잤으니까요. 한편 죽어. 다음 날 아무 사정도 모르는 스미스의 아버지는 외박을 한 아들이 연락도 되지 않자 곧장 아들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눈더미 위에 누워있는 스미스를 발견한 아버지는 황급히 아들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러나 이미 아들의 몸은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당시 급히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 의료진의 소견 역시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의료진 중 한 명이었던 제럴드 콜맨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스미스를 치료해보자! 라는 진단을 내린 거죠. 의료진들은 먼저 인공 혈관을 만들어 스미스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냈고요. 그리고 그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온도를 높이는 작업을 거쳐서 다시 스미스의 체내로 주입시켰습니다. 어떻게 뭐 근데 그 결과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보름 만에 혼수 상태에 있던 스미스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진짜 죽었다 깨어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동사로 냉동인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뇌 손상은 거의 없었고요.
스미스를 진료했던 의사들조차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거야. 비록 심각한 동상으로 새끼 손가락과 발가락 일부를 절단했지만요. 현재 스미스는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 냉동인간은 과연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닌 걸까요?